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방북 이후 11년 만에 남북 정상이 다시 평양에서 손을 맞잡았습니다. 북쪽은 사상 처음으로 21발의 예포를 쏘는 등 최고의 예우를 보였습니다. 남북 두 정상이 평양 시내에서 사상 첫 카퍼레이드를 펼쳤습니다. 호술과 한반도기, 인공기를 든 평양 시민들은 조국 통일을 외치며 환영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도착 첫날부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북미 대화는 문 대통령의 덕이라며 지켜 세웠고 문 대통령 역시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하는 김 위원장의 결단에 사의를 표한다고 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 오전에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또 한 번의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구체적인 비핵화 성과 도출을 위해 오전 회담이 오후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개최 직전 대북 제재 위반 문제를 놓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했던 미국은 이번 회담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안보리에서 미국과 정면 충돌한 중국은 남북 대화를 지지한다고 밝혔고 일본은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앞으로는 실수로 잘못 이체한 돈을 소송 없이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가 송금액이 1,000만 원 이내면 80%를 돌려받을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을 내년부터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죠. 웃으며 한 세 번째 포옹. 하지만 어깨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먼저 황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탄 전용기가 서울공항을 떠난 지 55분 만에 평양 순안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기체가 빨간 카펫 앞에 멈춰서자 김정은 국무위원장 내외가 공항 건물에서 나와 계단 앞까지 마중을 나옵니다. 전용기 출입문이 열리고 마침내 등장한 문 대통령 부부. 천천히 계단을 내려와 김 위원장 부부와 반갑게 인사하며 세 번의 포옹을 나누기도 합니다. 2007년 이후 11년 만에 남측 대통령이 평양에서 북측 최고 지도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문 대통령 내외는 꽃을 든 북한 어린이들의 환영을 받았고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제1부부장과도 악수했습니다. 이후 김 위원장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북측 고위 인사들을 일일이 소개했고 문 대통령으로부터 남측 인사의 소개도 받았습니다. 북측 군 의장대를 사열한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안내를 받아 차량에 오른 뒤 평양 시내로 향했습니다. MBN 뉴스 황재원입니다. 북측 군 수뇌부는 적군의 군 통수권자에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의겸 대변인을 각별히 길게 소개했고요. 장명훈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항에 마중 나온 북측 인사들과도 차례대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가장 관심이 쏠렸던 북측군 서열 1위 김수길 총정치국장과 3위 노광철 인민무력상은 문 대통령에게 거수 경례를 하고 가볍게 악수를 했습니다. 지난 4.27 판문점 정상회담에서도 박영식 인민무력상이 문 대통령에게 거수 경례를 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반면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 역시 지난 회담과 같이 허리를 꼿꼿이 편 채 김정은 위원장에게 가벼운 목례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소개할 때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남북 철도 연결 사업과 관련해 담당 부처 장관이란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어 김 위원장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에게 잘 보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건네자 김 대변인이 감사하다고 답했고 리설주 여사도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청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평양 순안공항에 나온 환영 행렬도 엄청났죠. 문 대통령은 주민들에게 직접 다가가 악수를 했는데 계속 악수를 하자 김정은 위원장이 약간 난감해하며 이제는 가자는 몸짓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꽃술을 든 환영 인파가 활주로 옆을 가득 메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열렬히 환영합니다라는 간판 앞에서 다소 담담한 표정으로 인공기와 한반도기를 갖고 대기합니다. 두 명의 화동들도
나란히 서서 동선을 맞추며 예행 연습을 합니다. 문 대통령의 전용기가 착륙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등장을 알리는 음악이 연주되자 우레와 같은 환호가 입니다. 연신 깃발과 꽃술을 머리 위로 흔듭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모습을 나타내자 다시 한번 우렁찬 함성이 이어집니다. 화동들이 항상 준비라고 외치며 공산권 국가식의 경례를 한 후 꽃을 선사하자 문 대통령 부부가 포옹해줍니다. 공항 환영 행사를 마친 문 대통령은 환영하는 인파로 다가가 눈을 맞추고 악수를 나눴습니다. 문 대통령의 계속된 악수에 김 위원장이 다소 난감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문 대통령은 공항을 나서기 전 머리까지 굽히며 환영 인파에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검은색 차량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주민들은 힘차게 깃발을 흔들며 만세를 쉬지 않고 연호했습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두 정상은 3대 혁명 전시관부터 영생탑, 금수산 태양궁전까지 평양의 주요 명소들을 지나 백화원으로 이동했습니다. 고층 건물이 빼곡해 평양의 맨해튼, 이른바 평해튼으로 불리는 여명거리 모습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순안공항에서 출발한 두 정상은 각자 다른 차량을 타고 평양 희청 고속도로를 통해 평양 시내로 들어왔습니다. 이후 한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내린 두 정상의 뒤로 북한의 3대 혁명 전시관이 보입니다. 북한의 사상, 기술, 문화, 이른바 3대 혁명을 선전하기 위한 전시관으로 각종 박람회가 열리는 곳입니다. 이후 두 정상이 함께 탄 차량이 평양의 주요 공연시설인 4.25 문화회관을 지나 꺾어지자 여명거리의 입구에 위치한 영생탑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여명거리는 1.6km의 대로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신도시로 고층 아파트와 건물이 몰려있어 평양의 맨해튼, 이른바 평해튼으로 불립니다. 대로를 따라 이동하는 차량 뒤로 보이는 건물은 여명거리 끝에 위치한 금수산 태양궁전으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돼 있습니다. 순안공항에서 이곳까지 약 20km 거리로 두 정상의 차량은 이후 울창한 숲을 지나 백화원 영빈관에 도착했습니다. MBN 뉴스 김근희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세 번째로 평양을 방문한 거죠. 이번엔 과거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이 두 전직 대통령에게 했던 영접이 모두 다 등장을 했고 규모도 훨씬 더 컸습니다. 아주 특별히 준비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듯합니다. 조경진 기자가 과거와 뭐가 다른지 짚어봤습니다. 2000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양 방문 때는 공항 영접이, 2007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방문 때는 카퍼레이드가 있었습니다. 극진한 대접을 약속했던 김정은 위원장은 이 두 행사를 이번에 모두 준비했습니다. 이 모습 과거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2000년 두 손을 맞잡았고 2007년 악수는 있지만 포옹은 없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혼자 영접했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 옆에는 리설주 여사가 있습니다. 이 환영의 인사를 하는 평양 시민들을 보시면 과거에는 붉은 계열의 꽃다발을 흔들었는데 이번엔 인공기와 한반도기를 흔들고 있죠. 문재인 대통령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라는 현수막도 보입니다. 예전엔 없던 각하라는 표현도 등장합니다. 2000년에는 김대중 대통령을 마중하기 위해 나왔습니다라고 했는데 이번엔 문 대통령에게 대통령 각하 영접을 위해 도열했습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카퍼레이드도 펼쳤는데요. 2007년보다 한결 세련된 지붕 없는 오픈카가 등장했습니다. 또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과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동석했지만 이번엔 최초로 양국 정상이 함께 깜짝 환영 인사를 선보인 점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평양 순안공항 활주로 위를 뛰어다니고 두 정상이 내리는 곳에 미리 와 있고 백화원 영빈관에도 또 미리 도착해 남북 정상을 맞이한 정말 동해번쩍 서해번쩍한 사람이 있었죠.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입니다. 연장현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도착 전부터 송출된 환영식장 영상.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분주히 움직이며 점검에 바쁩니다. 행사가 진행되자 김 부부장은 남북 정상 모두를 챙깁니다.
문 대통령이 사열단상에서 방향을 잡지 못할 때에는 직접 뛰어와 허리를 감싸 알려줍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공항을 먼저 떠났지만 평양 시내 퍼레이드 장소에 어느새 김 부부장이 먼저 도착해 있습니다. 잠시 후 문 대통령 내외가 머물 백화원 영빈관에 다시 남북 두 정상보다 일찌감치 먼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동선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관계자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행사 총괄뿐 아니라 김 부부장은 노동당 청사 본관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배석자로 참석해 김 위원장이 비서실장임을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판문점 정상회담과 6월 북미 정상회담 당시에도 김 위원장을 지근거리에서 그림자처럼 수행했습니다. 김 위원장과 늘 같이 등장해온 최측근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은 김 위원장보다는 활동폭을 줄인 채 김 위원장을 집중 수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순환공항에서 서로 다른 차를 탔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하지만 숙소인 백화원 그곳에 도착했을 때 이들은 같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김 위원장은 상석인 오른쪽 뒷좌석을 문 대통령에게 내주었고 직접 안내도 해줬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숙소인 백화원 영빈관까지 같은 차를 타고 왔습니다. 먼저 차에서 내린 김 위원장은 차량 뒤쪽으로 돌아 문 대통령이 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상석인 오른쪽 뒷좌석을 문 대통령에게 내주며 예우를 갖춘 겁니다. 김정숙 여사와 리설주 여사도 역시 같은 차에서 내려 두 정상의 뒤를 따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내외가 숙소까지 같이 따라온 것인데 김 위원장은 손짓으로 직접 안내까지 했습니다. 최고 수준의 영접에 김정숙 여사가 먼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일부러까지 안내까지 해주시니까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5월 판문점에서 제대로 된 영접을 하지 못해 마음에 걸렸다며 이번에는 최대 성의를 다했다고 화답했습니다. 최대 성의를 다해서 성의의 마음을 보인 이 숙소부터 일정이고 하니까 우리 마음으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아주 최고의 안내가 최고의 영접인 것 같습니다. 백화원 영빈관은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도 숙소로 썼던 곳이지만 도착하는 모습까지 생중계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도착 첫날부터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여기서 북미 대화는 문 대통령 덕이라고 치켜 세웠는데요. 주로 비핵화 의제가 논의됐을 겁니다. 노태훈 기자입니다. 평양 도착 첫날부터 이례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평화와 번영으로 결의의 마음은 하나라는 문구의 방명록을 남긴 문재인 대통령. 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기념 촬영을 마쳤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회담을 시작했습니다. 회담에 남측은 서훈 국정원장과 정의용 안보실장, 북측은 김영철 당 중앙위 부위원장과 김여정 당 중앙위 제1부부장이 배석했습니다. 지난 4월 27일 첫 정상회담 때와 비교하면 임종석 비서실장 대신 정의용 안보실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지칠 줄 모르는 노력으로 북남 관계, 조미 관계가 좋아졌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습니다. 문 대통령 역시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하는 결단에 사의를 표한다며 김 위원장을 치켜세웠고 전 세계에 평화와 번영의 결실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2시간 동안 이어진 회담에서 가장 주된 의제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처음 논의되는 비핵화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북미 간 종전선언과 핵리스트 신고의 맞교환 문제를 놓고 입장차를 보여온 만큼 두 정상 간 대화에 진전이 있었는지 주목됩니다. 남북은 내일 오전 다시 만나 비핵화 문제와 남북관계 개선 등을 두고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갑니다. MBN 뉴스 오태윤입니다. 지난 10년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100조 원 이상이 투입됐지만 출산율은 되려 더 떨어졌죠. 한 광역자치단체의 저출산대책위원회에 가봤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대학생 만남을 주선해 25세 이후로 결혼을 시키자. 이런 얘기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강세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전라북도가 개최한 저출산 대책위원회 회의입니다.
회의를 주재한 행정부지사가 늦게 도착하면서 회의는 예정된 시간보다 20분이나 늦어졌습니다. 도청국장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신규 대책을 발표하는데 내용이 황당합니다. 25세 때 결혼을 시키자는 겁니다. 젊었을 때 결혼하면 빨리 직장을 잡고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합니다. 대학교별로 그 만남 행사도 좀 가져보고 또 대학생 때 결혼했을 때는 또 취업을 1순위로 이렇게 추천하는 방법 생각을 해보자. 현실성 없는 대책에 회의장 분위기는 썰렁해집니다. 시대 흐름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게 회의는 40분 만에 끝나고 1시간 동안 이어진 식사 시간에는 저출산과 관련 없는 이야기만 오갑니다. 모두 한 5일 정도 이렇게 그리고 그렇게 벌레들이 많아요. 식사를 마친 도청 관계자들은 회의장 밖에 카메라가 신경 쓰였는지 식당 뒷문으로 몰래 빠져나갔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이번엔 실시간으로 평양 상황을 전 세계에 전하고 있는 곳 메인 프레스 센터로 가보겠습니다. 송정 기자, 평양 소식 실시간으로 잘 전달이 되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합니다. 이곳 메인 프레스센터에 있는 취재 기자들은 평양에서 열리는 행사의 시작과 종료 시점을 신속하게 알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하루였습니다. 예를 들어 앞서 보도된 남북 정상회담도 시작과 종료 시점 확인에만 무려 40분이 걸렸습니다. 아무래도 남한과 북한의 보도 시스템 차이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남한은 사실상 실시간 보도를 지향하지만 북한은 당일 보도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남북 실무회담 때 약 2시간 정도 시간 차이를 두고 보도하기로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으로 취재 내용을 송고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만큼 신속한 보도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랬군요. 오늘 마지막 일정이 만찬이지 않습니까? 지금 시작이 됐을까요? 아직 공식적으로 만찬 시작 조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후 5시 30분 현송월 단장이 이끄는 삼지연악단 공연을 문 대통령이 관람할 예정이었는데요. 정상회담이 다소 늦게 끝난 만큼 이후 일정도 차례로 지연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 공연 막바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공연은 현송월 단장이 지난 4월 판문점 정상회담 당시 가을에 오면 깜짝 공연을 준비하겠다고 말한 바가 있는데요. 우리 측 가수 등 문화인 등과 함께 남북 합동 공연을 진행했을 가능성도 큽니다. 합동 공연 후에는 목란관에서 환영 만찬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목란관은 국빈을 영접하는 연회를 하는 곳으로 규모가 상당해 이번 방북 수행단 전체가 초대된 상태에서 만찬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메인 프레스센터에서 MBN 뉴스 송정입니다. 대법원 기밀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해 인멸한 혐의를 받는 유해용 변호사에게 검찰이 사법농단 수사 이후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유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자신이 관할하던 사건을 불법 수임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지난 6월 숙명여대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벌인 70억대 소송의 대법원 판결문입니다. 숙명여대의 승소로 결론이 났는데 대법원 문건 파기 혐의를 받고 있는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이 변호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유 전 연구관이 대법원 재직 시절 담당하던 사건으로 퇴직 후 수임한 것 자체만으로도 부적절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에 대해 대법원 문건 불법 반출을 비롯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까지 5가지가 넘는 죄목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제가 소지하고 있던 관련 문서들은 대부분 제가 대법원 재판연구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개인적인 의견 등 작성했던 문서도 있고, 지난 6월 사법농단 수사가 시작된 뒤 첫 구속영장 청구로 그동안 비협조적으로 나오던 법원이 과연 영장을 발부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수 2부와 방위사업수사부 검사를 새롭게 투입하는 등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에 버금가는 규모로 사법농단 수사팀을 보강했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내일도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일단은 오전만 일정이 잡혀 있는데 상황에 따라 오후까지 계속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세계가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소동균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방북 기간 정상회담이 최소 2차례 이상 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당장 내일 오전 두 정상은 정상회담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오후에 평양의 주요 시설을 둘러볼 계획이지만 정상회담 성과에 따라 남북 정상회담이 오후에도 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 평양 방문의 성과를 가늠할 주요 결과물이 내일 나올 것으로 청와대는 내다봤습니다. 내일 2차 정상회담이 또 열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2차 정상회담이 끝나야 전체적인 성과와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원만하게 합의가 이뤄지면 두 정상은 오후에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 대통령은 이후 옥류관에서 오찬을 갖고 오후에 미래과학자 거리나 여명거리 등 주요 시설을 돌아볼 계획입니다. 만찬 장소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문 대통령이 북측에 요구한 대로 평양 시민이 자주 가는 식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만찬 이후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함께 현재 평양에서 진행 중인 집단체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서동균입니다. 18년 만에 남한의 대통령 전용기가 내려앉은 평양 순안공항. 지난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르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현대식으로요. 또 남측 카메라에 처음 잡힌 노동당 청사 등 대통령의 동선을 따라가 봤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열사하는 평양 순안공항은 18년 전 예고 없이 마중 나온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과 김대중 대통령이 만났던 곳입니다. 순안공항은 3년 전 제2청사를 새로 지으면서 현대식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터미널을 비롯해 출발을 의미하는 영문 표기가 새겨진 모습에서 국제규격을 반영한 걸로 보입니다. 정상회담이 열리는 노동당 청사의 모습이 남측 카메라에 포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노동당 청사는 김 위원장의 집무실을 비롯해 당 주요 간부들이 근무하는 곳으로 지난 3월 남측 특사나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방문 당시 알려졌습니다. 노동당사에서 남북 정상이 회담을 갖기도 역시 처음입니다. 환영 만찬 장소인 목난관은 지난해 김 위원장이 화성 14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시험 발사 축하연을 벌인 공간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는 비핵화를 요구하러 온 문 대통령을 환영하는 연회가 열리게 되면서 역사적 의미를 더하게 됐습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환영하러 나온 평양 시민들의 모습도 이전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지난 2007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방북 당시보다 옷도 더 세련되졌고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짧은 머리에 어두운 색 정장 차림의 남성들과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여성들. 순안공항과 평양 시내에 모인 북한 주민들의 모습은 대체로 깔끔했습니다. 남성들의 머리는 지난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방북 당시보다 짧아졌고 여성들의 의상은 11년 전보다 세련미가 더해졌습니다. 화려한 무늬가 더해진 저고리와 형형색색의 치마가 눈에 띄었습니다. 달라진 건 의상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공식 행사에서 보였던 근엄하고 진지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고 북한 주민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가득했습니다. 주민들의 손에 들린 꽃다발도 다양해졌습니다. 기존에는 붉은색의 김정일화와 분홍색의 김정은화만 주로 사용됐지만 이번엔 노란 해바라기와 푸른 잎이 섞인 화사한 꽃다발도 등장해 환영 행사의 분위기를 한껏 띄웠습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평양행 대통령 전용기엔 또 다른 사람들도 타고 있었죠. 재계 총수들이었습니다. 엄격하게 제한된 인원만 방북에 허용됐기 때문에 수행원이나 비서 없이 짐가방을 직접 든 평소에 보기 힘든 나홀로 여행길이었습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서울 경복궁 주차장. 이른 아침부터 재계 총수들이 탄 차량이 속속 도착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취재진의 질문에도 입을 열지 않고 버스로 향합니다. 가까스로 지각을 면한 최태원 SK그룹 회장 역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버스에 올라탑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김용환 현대차 부회장까지 이번 방북길에 오른 주요 그룹 총수들은 모두 말을 아꼈습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총회장 등 경제단체장도 합류했습니다.
이들 또한 재계 총수들과 마찬가지로 향후 대북 사업 등에 대한 의견을 밝히길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유일하게 신한용 개성공단 기업협회장이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기대를 밝혔습니다. 저희 경협인들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남북 경협이 단절되어져서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되어진 이런 입장에서 새로운 활력에 평양으로 향하는 기내에선 이재용 부회장과 최태원 회장이 나란히 앉은 가운데 최 회장은 디지털 카메라를 챙긴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 부회장은 자리를 옮겨 김현철 대통령 경제보좌관과 담소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이상은입니다. 오늘 남북 정상의 만남은 역사상 처음으로 남측에 생중계됐죠. 하지만 북한 매체 그 어디에서도 문 대통령이 도착했다는 소식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강영호 기자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김정은 위원장 내외와 마주하는 순간 빨간색 굵은 글씨체로 중앙 텔레비전이라고 적힌 흰색 차량이 눈에 띕니다. 남북 정상회담 소식을 전하기 위해 설치된 북한 관영 매체 조선중앙TV의 방송용 차량입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생중계를 통해 남측에 전해진 양 정상의 만남. 하지만 조선중앙TV의 오늘 방송에선 문 대통령의 도착과 관련한 소식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지난 2000년과 2007년 양 정상의 만남을 당일 녹화 중계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조선중앙통신 역시 문 대통령의 도착과 관련한 구체적인 소식 대신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촉구하는 논평으로 대신했습니다. 북한 매체의 이러한 행태는 김정은 위원장의 동선을 다음 날 보도하는 관례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18년 만에 평양에서 이뤄진 양 정상 간 생생한 만남의 순간 북한 주민들은 조선중앙TV가 방송되는 내일 오후 3시에야 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북녘에 고향을 둔 실향민과 탈북자들은 그 누구보다 만감이 교차했을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임진각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김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임진각은 평일인데도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지영화 씨는 탈북 20년 만에 고향 가장 가까운 곳을 찾았습니다. 추석 전이니까 부모님 생각도 더 나거든요. 비행기를 보니까 1시간이면 가는 길을 가족이 빨리 만나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실제 있었던 평안북도의 마을 이름을 딴 경기도의 배양마을. 실향민들의 눈은 TV 화면을 떠나지 못합니다. 20살 때 피난온 임혜규 할머니는 고향을 그리워하다 먼저 세상을 뜬 남편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어머니들 이웃 다 있으니까 잊을 수가 없죠. 부모들 생각에. 성들, 누나들, 편도 나오는데 좀 저기 하더라고요. 마음이 좀 찡해요. 100가구가 넘었던 1세대 실향민은 이제 50가구가 채 되지 않습니다. 실향민들은 더 늦기 전에 고향에 갈 수 있기만을 기원합니다. 고향에 한번 가보고 죽을래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달리는 거 보고 내가 사는 곳은 못 가봐도 그 근방을 가볼 거 아니야. 그래서 잘 됐으면 다 좋죠. MBN 뉴스 김현입니다. 실향민이 아니더라도 오늘 하루 시민들은 TV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수업 대신 남북 정상회담을 시청했고 이 내용으로 글을 짓기도 했습니다. 현장에 이수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순안공항에 첫 발을 딛는 순간 환호가 터져나옵니다. 평소에는 수업이 한창일 시간이지만 오늘만큼은 한반도의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합니다. 정상회담의 의미를 담아 재미있는 사행시도 지었습니다. 정의로운 사람! 입장을 준다! 회담을 하고 냉면을 먹고 화이팅 통해 가자! 담아서 많이 먹자! 고사리 같은 손으로 회담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적어 지도에 붙여봅니다. 고통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통일이 될 것 같아요. 쉬는 시간, 한 대학 강의실 스크린에서도 회담 생중계가 방송됩니다. 국내 유일한 북한학과 전공 학생들은 북한 거리가 나오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또 시험 범위가 또 실시간으로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힘들기도 한데 급변하는 어떤 국제적이나 국내적 정세 속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 북한학과 학생들로서 저희는 좀 좋은. 시민들 역시 두 정상의 만남을 지켜보며 통일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보다가 너무 일이 있어서 나왔어. 아유, 통일 빨리 화이팅.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미국의 속내는 다소 복잡합니다. 비핵화와 관련된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한미 관계마저 어려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워싱턴 연결하겠습니다. 김영호 기자. 네, 워싱턴입니다. 예, 미 언론들은 이번 회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허리케인 플로렌스와 밥 우드워드의 백악관 실상 폭로로 어수선한 상황에서도 미 언론들과 정가는 이번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CNN은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도착과 오늘 첫 정상회담 소식을 전하며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 이후 직접 공항에 나와 외빈을 영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시사주간지 타임도 홈페이지 하단에 생중계 동영상을 싣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PBS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이나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해답을 찾아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고 전했고, 트럼프 지지 성향이 강한 박스뉴스는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으로부터 핵탄두 목록을 제출하겠다는 약속을 얻어낸다면 회담은 성공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원론적 얘기이지만 대체로 미 언론들이 회의적 시선을 보내는 상황에서 성공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예, 김 기자. 이 미 언론들이 이번 회담이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뿐 아니라 한미 관계에서도 중요한 분수령이 될 거다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네, 미국 매체인 미국의 소리는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나 남북 관계 개선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간의 중재자 역할을 확고히 할 수 있을지도 눈여겨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으로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답변을 얻어내지 못한다면 중재자 역할은 흔들릴 것이고, 이는 한미 관계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제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 타임즈 등 유력지들이 한국의 유화적 대북 정책과 미국의 압박 정책이 충돌하고 있다고 우려한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이례적으로 이틀 연속 전화 통화를 하며 한미 동맹을 거듭 강조한 것은 이런 시선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내 정치 위기를 김정은 카드로 돌파하고 싶은 트럼프 대통령이 곧 날이 밝으면 트윗을 통해 입장을 내놓을지도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MBN 뉴스 김영호입니다. 대전 동물원에서 퓨마 한 마리가 탈출했습니다. 퓨마를 발견한 수색팀이 마취총을 발사했지만 마취총 2발을 맞고도 퓨마는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현 기자, 지금 상황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저는 대전 동물원에 나와 있습니다. 날이 어두워졌지만 탈출한 퓨마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동물원 안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마취총을 2차례 발사했지만 끈대 잡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건 오늘 오후 5시 10분쯤입니다. 동물원 측이 우리에 있어야 할 푸마 한 마리가 보이지 않자 119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대규모 수색 인력을 꾸려 동물원과 보문산 일대를 수색 중에 있습니다. 인명피해를 우려해 탈출한 푸마에 대해서는 사살 허가도 내렸습니다. 탈출한 퓨마는 무게 60kg 정도의 8년생 암컷으로 다른 3마리와 함께 사육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물원 측은 사육시설을 청소한 뒤 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아 탈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동물원에서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계좌번호를 잘못 눌러 엉뚱한 사람에게 보내진 돈이 지난 한 해에만도 2천억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내 돈임에도 돌려받기가 정말 힘들죠. 앞으로는 바뀝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실수로 은행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이미 퇴사한 직원에게 돈을 보낸 이구덕 씨. 90만 원을 받은 전 직원은 행방이 묘연했고 은행은 예금주 동의가 있어야 돈을 돌려줄 수 있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결국 법원을 수없이 드나들며 1년 넘게 외로운 민사소송을 이어왔습니다. 그 자괴감, 그다음에 상실감, 가족으로부터의 질책,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이 같은 차고 송금 건수는 지난해에만 9만 2천여 건, 금액으론 2,385억 원.
그런데 상대방이 돌려주지 않아 받지 못한 돈은 절반에 육박합니다. 앞으로는 이처럼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송금인에게 먼저 돈을 준 뒤 수취인에게 소송을 내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돈을 보낸 날부터 1년 이내 5만 원에서 1,000만 원이 구제 대상입니다. 한 해 돌려받지 못한 예금들이 5만 건이 넘고 하는 이런 현실에서는 더 이상 개인만의 문제로 그렇게 치부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이제 이러한 대책을 이번 시스템은 이르면 내년부터 가동되고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잘못 보낸 돈의 80%만 반환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정주현입니다. 폭행 문제를 놓고 남자친구와 공방을 이어가는 연예인 구하라 씨가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얼굴과 목 등에 반창고를 붙이고 나타난 구 씨는 그러나 폭행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길리범 기자입니다. 남자친구 폭행 혐의를 받는 구하라 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얼굴과 목 등에 반창고를 붙이고 나타난 구 씨는 덤덤하게 포토라인 앞에 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폭행 관련 질문에 대해선 조사에서 밝혀질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누가 먼저 때리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경찰 조사 받으면서 추후에 밝혀질 내용인 것 같고. 지난 13일 새벽 서울 논현동의 한 빌라에서 다툰 구 씨와 남자친구 A 씨는 계속 주장이 엇갈립니다. A 씨는 구 씨가 일방적으로 때렸다고 주장하는 반면 구 씨는 A 씨로부터 폭행과 함께 협박을 받았다며 정형외과 진단서 등을 한 언론 매체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구 씨보다 하루 먼저 경찰에 출석하면서 구 씨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디스패치에서 기사화된 내용이 사실이 아닌 부분들과 이제 오늘 그 산부인과 진단서에 대한 내용을 바로잡으려고 출석하게 됐습니다. 양측이 첨예하게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어 경찰 조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취업 준비에 지친 대학생들이 잊지 말아야 할 건 뭘까요? 멘토들은 자존감을 지키고 자신의 관심 분야를 찾아내라고 조언합니다. 전국 대학생 취업 창업 멘토링 특강 그 마지막 순서는 부산대에서 열렸습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함성 소리와 함께 등장한 코미디언 유병재 씨가 전하는 메시지는 자존감입니다. 앞으로 있을 수많은 실패와 실수를 두고 자책하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왜 이렇게 모자랄까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사는 것 같아가지고 어떤 꿈을 가지고 사시라는 말씀보다는 그냥 이기적일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면서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멘토로 나선 마케팅 전문가 이혜선 코웨이 대표이사. 이 대표는 취업과 창업을 앞둔 대학생들에게 자신만의 특별한 콘셉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내가 남하고 차별될 수 있는 중요한 컨셉, 그런 게 있어야지 되지 않을까. 그거는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대표가 멘토를 맡고 있는 1년차 선배 창업가의 조언도 이어졌습니다. 자기 신에게 맞는 그 분야 카테고리가 있으면 고민하지 말고 빠르게 실행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말라고 조언을 해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좋은 기운을 받은 것 같습니다. 강연이나 확실히 멘토가 있으면은 더 약간 정신적인 지주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서울대와 전남대, 충남대에 이어 부산대에서 진행된 마지막 특강도 학생들의 큰 호응을 받으며 막을 내렸습니다. MBN 뉴스 정수정입니다. 경남 진주시 남강 유등축제가 매일경제와 세계축제협회 한국지부 등의 공동 주최한 2018 대한민국 빅데이터 축제에서 종합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기업 상생 최우수상에는 김제 지평선 축제가, 명품 브랜드 최우수상에는 한평 나비대 축제가 차지했습니다. 시즌 막바지의 프로야구는 우승만큼 개인 타이틀 경쟁도 치열합니다. 홈런왕, 다승왕 같은 명예로운 타이틀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도 있지만 굳이 왕이 되고 싶지 않은 경쟁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상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홈런을 친 타자가 그라운드를 돌 때 경기장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은 바로 투수입니다. 넥센 신재영은 올 시즌 29번이나
마운드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2위 차우찬보다 2개를 더 맞아 피홈런 1위에 올라 있는데 역대 최다인 34개의 불명예 기록을 피하기 위해서는 남은 등판에서 신중한 투구가 필요합니다. 나뿐 아니라 동료까지 죽이는 타자 최악의 기록 병살타. LG 유광남과 박용택은 20번의 병사를 기록해 이 부분 1위에 올라 있습니다. 안타를 치고 나갔지만 주루사를 당한다면 팀 사기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넥센 김하성과 KT 강백호, 장성우 등은 8번의 주루사로 나란히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타석에서는 삼진, 수비에서는 실책. 의욕이 앞선 LG 오지아는 공수 모두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128개로 가장 많은 삼진을 당했고 실책은 20개로 두 부분 모두 가장 안 좋은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홈런왕, 다승왕같이 최고가 되고 싶은 경쟁만큼 최악인 불명예 타이틀을 피하기 위한 경쟁도 시즌 막판 프로야구의 흥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뉴스팔이 선정한 이한장의 사진입니다. 지난 4.27 남북 정상회담 이후 전국에서 평양냉면 열풍이 불었었는데 오늘도 냉면집은 문전성시였습니다. 더위도 다 지나가는데 굳이 냉면을 찾는 건 맛도 맛이지만 남북 화해 분위기 때문이겠죠. 바라건대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잘 돼서 북한 주민들도 우리 서울식 냉면과 불고기를 맛볼 수 있는 날이 곧 왔으면 합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